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앞으로는 알트코인과 블록체인 및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의 기술과 블록체인 언어에 관련된 내용만 올릴 예정이며 영상을 찍는 시간이 매우 적기에 한마디로 괜찮은 코인 및 토큰만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솔라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솔라나는 역사 증명, 즉 프루브 오브 히스토리를 이용하여 초당 6만 TPS를 달성하여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극복했다고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총이 2021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시총 5위이며 금액은 이제 6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 이 정도로 이슈가 됐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3세대 코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오스를 처음 봤었을 때 보는 것 같으며, 사실 이오스보다 장단점이 훨씬 명확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창립자인 아나톨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멤버들을 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고, 사실 좀 정보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분의 경력상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인류 기업인 특허 괴물인 퀄컴에서 12년 8개월간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다는 것과, 그 이후에도 이제 드랍박스 같은 곳에서 분산 시스템을 계속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분산 처리에 관련해서는 거의 탑티어의 엔지니어이며, 솔라나와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로 개념은 매우 훌륭하지만 미숙하다고 논리에 맞는 이더리움의 창립자 비탈릭 부텔린과 다르게 좀 이 사람은 현실도 매우 알 수 있는, 현실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즉 사회에 찌들어서 현실과 이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실력을 깔 수는 없을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혹은 이제 빈약한 경력을 가진 창립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탑티어 엔지니어 혹은 이제 인류대 교수분들, 박사분들이 최근에 창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암호화폐 씬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를 보좌하는 다른 멤버들의 정보가 좀 빈약해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아직 못했고, 또 이제 이분이 엔지니어지 아직 CEO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재단 운영 능력이 검증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사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제 댄 라니머처럼 스팀과 이오스를 만들고 빤스런하는 짓을 하지를 않길 바랍니다. 시총 5위에서 알 수 있듯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최상위 수준입니다. 디스코드에는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개발자 4,000명이 넘었고 10,000명이 넘는 유저가 있었고, 텔레그램에서는 60,000명이 넘는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디엄 블로그는 한국 포스팅이 별도로 운영될 정도였고, 팟캐스트도 2019년 이후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브레이브를 포함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브레이브는 다들 잘 알다시피 베이지 어텐션 토큰이라고 하는 BAT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이미 오래전에 상장시켰고, 만든 사람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유능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쓰고 있을 정도로 매우 좋은 브라우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솔라나와 이제 통합을 선언했다는 것이 제가 봤었을 때는 매우 신선했고, 아마 브레이브와 솔라나가 서로 화폐를 스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우측에 있는 거는 미니 로얄이라고 하는 슈팅 게임인데, 이제 아바타를 솔라나의 NFT로 탑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바타겠죠. 탑재해서 200만 유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보면 이제 메타버스의 대장격인 로블록스가 떠오르는데, 현재 로블록스는 이제 암호화폐가 아닌 자체 가상화폐를 운영 중이며, 이제 나중에 이런 시스템이, 이런 이제 게임 업체들이 좀 점점 유명한 게임들이 많아지고, 세계적인 기업 게임 업체들도 암호화폐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가정해서 좀 그런 게임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공통의 암호화폐를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영화에서나 봤던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라나는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의 상징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모두 상장이 된 암호화폐입니다. 저는 이제 업비트 코인만 조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비트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대다수의 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었는가입니다.
바이낸스는 코인베이스와 다르게 상장을 조금 좀 심사를 좀 느슨하게 하는 반면이 있죠. 하지만 이제 코인베이스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해서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즉 한마디로 스킨 프로젝트는 절대 상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암호화폐를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으면은 사실 코인베이스에 있는 암호화폐들을 분산 투자해서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중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트릴레마는 암호화폐가 이제 확장성, 보안성, 분권화를 모두 가질 수 없다는 딜레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화폐들은 보통 두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안과 분권, 그 다음에 리플과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트릴레마를 극복한 혹은 하고 있는 화폐 중 현재 가장 가까운 코인 중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코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브 프로젝트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라이트닝 노드로 확장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이제 디포스 계열인 이오스나 그 다음에 또 프라이빗 계열인 리플 같은 화폐는 즉 극복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복할 마음도 없는 코인이긴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릴레마를 극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분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를 좀 투자 식으로 들어오신 사람들은 분권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멘트로 이제 카카오의 클레이튼 수장이 탈중앙화보다 블록체인이 더 중요하기에 디앱이라는 표현 안 쓰고 우리는 비앱이라 할 거다라고 좀 참으로 좀 쇼킹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은 이제 매운 것보다 고추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 흔드는 웩도 독 같은 표현인 것이죠. 이는 이제 비트코인과 수많은 암호화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나타난 이유가 중앙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정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를 안 믿는 게 왜 중요하냐 라고 말을 한다면 블록체인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주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처럼.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진짜 말장난이고,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는 코이너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해커들의 타겟이 되고 디도스나 다양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니면 혹은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들만 하는 그런 갈라파고스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솔라나의 핵심은 트릴레마를 극복하게 만든 프루브 오브 히스토리, 즉 역사 증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역사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좀 셀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셀카를 찍었던 순간을 셀카 1이라고 하고 이걸 사진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진을 들고 다시 셀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걸 셀카 2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셀카 2를 보는 순간에 나라는 사람은 이 사진보다 더 뒤에 찍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때 찍은 순간은. 그리고 다시 이 두 개의 셀카가 나온 사진을 다시 뽑아서 들고 셀카 3을 찍으면 이 셀카 3은 셀카 2보다 더 이후에 나왔고 셀카 2는 셀카 1 이후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셀카 3만 검증을 하게 되면은 이 순서가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기록까지 값에 한 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값을 하나만 검증해도 그동안의 모든 내역들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변조 내역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POH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솔라나의 전반적인 구성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랜잭션, 즉 거래 내역들을 POH 제너레이터의 리더, 그러니까 역사 증명 생성기의 리더한테 보내시면 얘가 이제 플랫하게 이렇게 뽑고요. 이 트랜잭션들을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만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만들어낸 이 트랜잭션들을
검증하게 되면 잘 만들어졌는지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블록체인은 이 솔라나 블록체인은 현재 어떻게 보면 단일 노드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 대의 리더가 트랜지션을 검증을 하고 나머지가 이 검증 작업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것인데, 즉 속도의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만약에 속도를 늘리려고 한다면 이 리더를 늘려야 돼요. 그쵸? 이 리더를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 이유부터 문제거든요. 리더가 늘어난 순간부터는 이 리더 간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를 잡기가 상당히 버거워진다는 것이죠. 속도가 만약에 어느 쪽에 순간적으로 느려지거나 좀 전송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솔라나는 외줄 타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시스템인데요. 우선 작년 9월 15일, 즉 2021년 9월 15일 날에 한번 대규모의 서버 다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인으로는 순간 초당 거래 처리량인 40만 TPS를 넘어서면서 리더기, 그러니까 POH 제너레이터가 순간적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충돌하였고, 네트워크가 느려지다 보니까 이제 거래 우선순위를 매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포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부가 포킹이 되어버려가지고 서버를 내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7시간 동안 서버가 다운된 순간이 발생한 거죠. 그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어떻게 보면은 포킹이 된 거를 사람이 개입해서 서버를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3개월 후에는 이제 12월 10일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디도스는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데 대규모의 서버에서 트랜지션을 막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디도스라고 합니다. 그 디도스를 이용해서 서버가 지연되는 사건을 발생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40만 TPS가 발생해가지고 서버가 다운된 거랑 사실 유사한 거죠. 그래서 같은 일맥상통한 건데, 사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런 공격이 힘들어요. 왜냐면 가스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만약에 해커가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은 돈이 다 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못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스비가 워낙 낮아서 피가 너무 낮아가지고 수수료 낮기 때문에 해커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퍼블릭해 보이지만 퍼블릭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퍼블릭해요. 근데 문제는 이 노드에 참여하는 서버 사양이 이랬습니다. 이런 데스크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엄청난 사양이죠. 그래서 거의 뭐 서버급 사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 즉 메모리가 128기가나 되는 그런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채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전에 보여줬던 이 불안정한 시스템과 그 다음에 말은 퍼블릭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디포스보다 조금 약간 느슨한, 디포스보다 좀 약간 느슨한 퍼블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라나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 영상이나 추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